안녕하세요.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엔 식탁이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밥을 2공기씩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에요. 하나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36이었거든요. 늦은 나이였죠.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장가를 보냈는데 우리 민수만 혼자였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죠. 순자 씨, 아들 장가는 언제 보내요?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며? 걱정이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근데 속으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이 나이까지 혼자면 어쩌나,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말이야? 신부는 어떤 애야?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이름은 지영이고 31살이야. 31살. 나이가 좀 있네? 엄마, 요즘 그게 늦은 나이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직장은 뭐 해? 마케팅 쪽 일해. 대기업은 아닌데 괜찮은 회사야. 저는 더 물어봤어요. 성격은 어때? 착해. 요리는 잘해. 민수가 웃더라고요. 엄마, 그런 건 천천히 보면 되지. 일단 만나봐. 일주일 후, 지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집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다 닦고, 꽃도 사다 놓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좋은 시어머니로 보여야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이는 키가 컸어요. 한 170cm는 되어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런데 뭔가 좀 차가워 보였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표정이 너무 단정했달까요? 웃는데도 눈이 안 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게 생겼네. 들어와. 지영이가 손에 든 걸 내밀었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보니 백화점 과일 바구니더라고요. 비싼 거였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좀 서운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선물을 사오나 보네. 옛날엔 손수 만든 떡이나 음식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어요. 웃으며 거실로 안내했죠. 앉아요. 앉아. 민수야, 너는 차 좀 가져와.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자세가 반듯했어요.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어색해 보였달까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지영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그래. 집은 어디야? 일산이요. 대답이 짧았어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요리는 잘해?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배우려고요. 청소는? 그건 할 줄 알아요. 아이는 좋아해? 지영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네. 좋아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면접이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궁금해서 그러지. 며느리가 어떤 애인지 알아야지. 지영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참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결혼식은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화려했어요. 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행복했어요. 정말로. 민수는 멋있었고 지영이는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죠. 피로 연장에서 저는 친척들, 친구들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축하해요, 순자 씨. 며느리 예쁘네요. 이제 손주 보겠네.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 이제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세면대 앞에서 지영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지영아, 시댁 괜찮아? 시어머니는 어때? 응. 괜찮아.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진짜. 요즘 시어머니들 무섭다던데? 간섭 엄청 심하다며?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질문은 되게 많이 하시더라. 친구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조심해. 그게 시작이야. 나중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신다니까. 괜찮아. 나도 어른인데 잘 대처할 수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서울 마포의 작은 투룸을 얻었더라고요. 저는 손에 반찬통을 가득 들고 갔어요. 민수야, 엄마 왔어. 문을 열어준 건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응, 깜짝 방문이야. 반찬 좀 가져왔어. 지영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어요. 근데 뭔가 너무 깔끔했어요. 생활감이 없달까요? 너희 요리는 해 먹어. 아니면 다 사 먹어? 아, 요리도 하고 있어요. 지영이가 배우는 중이에요. 민수가 얼른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어머, 반찬이 별로 없네. 민수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 괜찮아. 잘 먹고 있어. 잘 먹긴. 이것 봐, 김치도 없잖아. 저는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건 된장찌개 끓이는 재료고, 이건 나물이고. 지영이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날 저는 2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낯을 가리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저는 계속 착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자주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요. 민수야, 밥 먹었니? 응, 엄마. 먹었어. 지영이가 잘 차려줘. 응, 잘 먹고 있어. 아침도 챙겨줘. 너 예전에 아침 잘 안 먹었잖아. 엄마, 걱정 마. 잘 먹어.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근데 너 목소리 왜 그래? 피곤해. 아니야, 괜찮아. 일 너무 힘들면 말해. 내가 보약이라도 해줄게. 엄마, 나 괜찮아. 나중에 또 전화할게. 끊기 전에 저는 항상 덧붙였어요. 지영이한테 잘해줘. 알았지? 알았어, 엄마. 처음엔 민수가 잘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되더라고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나 어른이야. 알아서 잘 먹고 살아.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했어요. 내가 걱정돼서 전화하는 건데 왜 귀찮아하는 거야? 나는 내 엄마인데. 그래서 더 자주 전화했어요. 지영이한테도 직접 전화하기 시작했죠. 지영아, 어머니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요. 민수 밥 잘 챙겨주고 있어.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긴. 그냥 잘 차려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네, 그리고 청소는 자주 해. 민수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잘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는 지영이 목소리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가움이 무엇 때문인지,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면 지영이가 잘 안 받았어요. 받아도 대답은 늘 짧았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녹음된 음성 같았어요. 그 무렵 동네 친구 명숙이를 만났어요. 명숙이는 제 오랜 친구예요. 같이 나이 먹고 같이 자식 키우고 그날도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아이고, 순자야. 명수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명숙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순자야. 이거 봐. 우리 손주 사진이야. 화면에는 동그란 얼굴의 아기가 웃고 있었어요. 어머, 예쁘다. 몇 개월 됐어. 이제 돌 지났어. 진짜 천사야. 천사. 이 맛에 산다니까? 명숙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겠다. 순자야. 너희 민수는 애기 계획은?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아직이야. 신혼이잖아. 신혼. 벌써 1년 넘었잖아. 요즘 애들 너무 늦게 낳아. 빨리 낳아야 키우기도 편한데.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32. 어머, 이제 32이면 서둘러야지. 고령 산모 되면 위험하다고. 명숙이 말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야, 너희. 아기 계획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가 뭐가 필요해? 애는 낳고 보는 거야. 엄마, 지영이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빨리 낳아야지.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미적거리는 거야? 늦으면 후회하는데. 일주일 후, 저는 지영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어머니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지영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너희, 아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지영아,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저희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 무슨 준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아이고, 경제적인 건 뭐. 낳으면 다 키울 수 있어. 내가 옛날엔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지영이가 끊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왜 이렇게 피하는 것 같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더 집착하기 시작한 게 결혼 1년 반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며느리가 오는 명절을 준비했죠.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지영이가 잘 도와줄까? 추석 전날 민수 부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어. 길 막히지 않았어. 좀 막혔어요. 지영이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 그냥 피곤한가 봐. 회사에서 야근 많이 했거든. 야근을 왜 그렇게 많이 해? 몸 상하는데.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죠. 7시쯤 되었을 때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는 자고 있었고 지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근데 30분이 지나도 지영이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말했어요. 지영아.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명절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 네. 지금 갈게요. 지영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파 좀 다듬어 줄래? 네, 지영이는 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느렸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답답해서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하니? 이리 줘봐.
저는 지영이 손에서 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봤지? 네, 지영이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지영이와 단둘이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물었어요. 지영아, 너 요즘 병원은 다녀봤니? 지영이 손이 멈췄어요. 병원요? 응. 산부인과 말이야. 왜? 산부인과를요? 애가 안 생기면 검사라도 받아봐야지.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대. 지영이가 설거지하던 그릇을 조금 세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긴 뭐가 없어.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야.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야.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아이 낳기 싫은 거야?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지친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도대체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해야 해?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발끈했어요. 내가 뭘 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봐.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없어요. 정말. 네, 근데 그 내가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그 순간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민수가 지영이를 봤어요. 지영아?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근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배웅하러 나갔을 때 지영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고. 민수야, 운전 조심해라. 응, 엄마. 안녕히 계세요. 차가 떠났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근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애들은 다 이래.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그렇게 저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친구들을 만났어요. 명숙이, 영자, 그리고 혜순이. 우리는 단골 식당에 모였죠. 순자야, 명절은 잘 보냈어? 응. 뭐, 그럭저럭. 며느리는 잘 도와줬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글쎄,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도 그래. 뭐만 하면 힘들다고 난리야. 영자가 거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땐 안 그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땐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 없었지. 근데 요즘 애들은 명숙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순자야, 너희 며느리 착하잖아. 손주 계획은 있대? 그 질문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아직이래. 뭐, 벌써 1년 반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물어봐도 자꾸 미루더라고. 개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 너무 약하게 구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말해야 해. 손주 빨리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영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면 어때? 며느리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마음 헤아려야지. 친구들 말이 저를 부추겼어요. 그래, 내가 너무 약하게 구는 건가? 더 강하게 말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너희 정말로 아기 계획 없는 거야? 엄마,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손주가 보고 싶다.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나도 나이가 있어. 손주 보고 싶은 게 죄야?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희가 미적거리는 동안 시간은 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나 끊을게. 야, 민수야.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후로 한 달 동안 민수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죠.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계속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왜 저렇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걸까? 혹시 나를 싫어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좋은 시어머니인데.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전화를 줄였어요. 민수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참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났거든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지영이는 괜찮을까? 그래도 참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했죠. 그것도 짧게. 민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그래, 건강 챙겨.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해 10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핸드폰을 집어 들었죠. 민수였어요. 민수야? 왜 이 시간에?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영이가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 무슨 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이요.
산부인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아기 생긴 거야? 엄마,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당장 갈게. 조심히 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손이 떨렸어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지? 사고라도 난 건가? 산부인과라면 아기. 정신없이 집을 나섰어요. 새벽 첫 차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근데 추운 줄 몰랐어요. 온 정신이 민수와 지영이한테 가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어요. 산부인과 응급실 앞. 민수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영이는 어디 있어? 민수가 입술을 떨었어요. 지영이가 아기를 아기. 잃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유산이에요. 어젯밤에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고 민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8주였어요. 아기가 8주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풀렸거든요. 8주. 그럼 지영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네, 왜 말을 안 했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이가 확실해질 때까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 특히 어머니한테는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는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줬대요. 자꾸 아이 낳으라고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지영이가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민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대요. 지영이가 요즘 회사에서도 힘들었고 집에서도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내가 내 탓이란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지영이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지금 병실에서 자고 있어요. 들어가도 돼. 민수가 망설였어요. 엄마, 지영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잖아. 들어가야지.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하얀 병실, 하얀 침대, 그 위에 지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지영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지영이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뭘 미안해 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아기를 잃은 게 미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힘들었던 게 미안하신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전 그동안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 수 없었어요. 지영아, 민수 씨도, 어머니도, 회사도 다들 저를 무언가로만 봤어요. 며느리, 아내, 직원, 예비 엄마. 지영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지영이고 싶었어요. 저 자신이고 싶었어요. 나는 널 사랑했어. 사랑, 지영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이라도 지영으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민수 씨를 돌봐줄 사람, 손주를 낳아줄 사람, 그게 다였죠. 아니야. 맞아요. 지영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 아이를 원했어요. 정말로. 근데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는데. 이 아이마저 저를 엄마라는 틀에 가둘까봐. 그리고 어머니가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를 제게서 빼앗아 갈까봐요. 내가 왜 아이를 빼앗아? 어머니는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주를요. 제가 어떻게 키우든 어머니가 간섭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제가 준비될 때까지. 지영이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 몸이 거부한 거겠죠. 지영아, 그건 아니야. 어머니, 지영이가 다시 저를 봤어요.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 이 관계, 이 가족. 저는 여기서 나일 수가 없어요. 지영아, 진정해.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진정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영이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떠난다고, 어디로, 왜, 변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널 사랑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영이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엄마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영이가 힘들어하는 거 티가 안 났을까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 떨리고 명절 때마다 웃음이 없어지고 나는
엄마는 보고 싶은 것만 보셨어요.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상만 보셨죠. 민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고, 엄마와 지영이 사이에서 방관했으니까요. 민수야. 근데 엄마, 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하셨어요. 엄마는 지영이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역할로만 보셨잖아요. 며느리, 손주 낳을 사람, 지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가 목이 메었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영이를 설득해 볼게요.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요. 그래. 근데 엄마, 당분간은 거리를 두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민수야, 그건 지영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근데 추운 줄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바깥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가족이 잘 되길 바란 건데.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근데 걸으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는 거요. 저는 지영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역할을 사랑했던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며느리. 순종적이고 요리 잘하고 아이 잘 낳고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그런 며느리만 원했던 거죠. 진짜 지영은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영이도 자기 인생이 있었다는 걸.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빴죠. 저도 제 일에만 바빴던 것처럼요. 지영이 마음은 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그 후로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민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일주일 후, 참다 못해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지영이는 어때? 퇴원했어요. 집으로 왔어? 아니요, 그럼 어디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친정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정, 왜? 지영이가 집에 오기 싫대요. 우리 집도
저도 다 싫대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야, 지영이가 저한테도 문을 닫았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메시지도 잘 안 보고, 그래도 부부잖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저 먼저 끊을게요. 지영이한테 다시 전화해봐야 해서. 민수야, 잠깐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지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영아, 어머니야. 몸은 좀 어때? 건강 챙기고 있니?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다시 보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답이 없었어요. 사흘 후에 또 보냈어요. 지영아, 제발 답장 좀 해줘.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어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필체를 알아봤어요. 지영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뜯었죠. 어머니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해받지 못했다는 게 슬플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역할일 뿐이었어요. 며느리, 아내, 예비 엄마. 지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를 만들려 하셨잖아요. 아기를 잃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어머니한테 실망을 드렸구나 였어요. 제 아이를 잃었는데 제 슬픔보다 어머니 눈치가 먼저였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민수 씨와도 끝이 났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어머니,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저희 마지막 부탁이에요. 건강하세요. 지영,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죠.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아무도 그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뭐라고? 어제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쉽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가 울먹였어요. 저도 지영이를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로. 근데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붙잡지 못해? 지영이가 너무 아파했어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대요.
이 가족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그건 제 목이 메었어요. 그건 내 탓이란 거야? 엄마만의 탓은 아니에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고, 엄마와 지영이 사이에서 그냥 방관했으니까요. 민수야. 근데 엄마, 민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하셨어요. 엄마는 지영이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역할로만 보셨잖아요. 며느리, 손주 낳을 사람. 나는 지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영이한테 미안해요.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한동안 연락 안 할게요. 민수야, 잠깐.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모든 게 힘들어요. 민수야. 나중에 제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고 초라한 제 얼굴이요. 며칠 후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지영이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지영이 어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돈, 어쩐 일이세요? 지영이 좀 보려고 왔어요. 지영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돈, 지영이는 지금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사과하러 왔는데. 사과, 지영이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돈,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애가 매일 밤 울었어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애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사돈, 미안하지만 돌아가세요. 지영이가 사돈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돈, 지영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과거는 잊고 싶어 해요. 과거라니. 사돈도 이제 놓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우리 지영이 좀 편하게 해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천천히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집 대문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망쳤구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민수가 왔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예전에 지영이한테 해주려고 만들어 놨던 반찬들. 그대로 있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덜그럭, 덜그럭. 그 소리만 집안에 울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저처럼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서요. 밥을 차렸어요. 한 공기만. 아니에요. 두 공기를 차렸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지영이 것.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지영이가 돌아올까봐. 혹시 다시 한 번 기회가 올까봐. 물론 오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래도 차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밥을 두 공기씩 차려요. 하나는 먹어요. 하나는 그대로 식혀요. 저녁이 되면 그걸 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차려놓아요. 매일,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